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참 좋죠. 바람 속의 먼지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의 밖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떻게 날씨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의 날씨는 정말 흐려요. 그래서 황사가 엄청 낀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개가 엄청 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참 5.18 지나고 5.19 그리고 5월 20일 딱 오늘의 날씨 월요일인데 월요일이 약간 상쾌하고 좀 기분이 좋아야 한 주가 쭉 좋잖아요. 아닌가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월요일이 좀 상쾌하고 맑으면 한 주가 그래도 좀 순활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월요일에 아침 그 기분과 느낌과 날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날씨는 너무 흐려서 참 마음이 좀 섭섭하네요. 네. 어쨌든 이게 5.18 때 5.19 그때 우리의 그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굉장히 지금 날씨가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5월이라는 날이 어떻게 보면 가정의 날이고 우리 그런 많은 행사가 있는 날이고 또 우리의 그런 역사 의식을 한번 되짚어 볼 수도 있는 날이고 또 봄이 오는 날인 만큼 따뜻한 날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우리 언젠가 맑은 날씨 후에 흐린 날씨가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맑지만은 않다는 거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저는 그 5.18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때 5.18이 토요일이라서 거기에 5.18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어요. 5.17은 또 석가탄신일이었고 해서 5.18에 대한 이야기를 월요일날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과 좀 5.18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했었죠. 이전에 목요일마다 문화다락방 방송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도 뭐 5.18에 관련된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5.18 얘기를 잠깐 했었고요. 항상 5.18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가끔씩 많이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은 정작 5.18이 딱 됐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5.18이라는 시간이 뭐 발단이고 뭐 사건이 전개되고 그런 그 시간 많은 시간들에 있어서 우리의 그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좀 많은 것들을 좀 일깨워주고 바꿔주고 좀 깨우쳐주고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사람들의 그런 시민의식을 각성시키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 참 저는 느끼는 것이 굉장히 5.18에 관한 그런 방송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종합편성 채널에서도 좀 근거 없는 왜곡된 사실을 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많은 파문이 일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5.18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은 그런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한테조차도 역사 인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런 TV나 그런 뭐 언론의 매체 통해서 약간 그냥 흡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그런 비판 의식이나 그런 걸음 종이 같은 역할 없이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이해하게 되는 건데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의 정부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얘기해줘야 되는 그런 언론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게 좀 요즘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저도 솔직히 뭐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근현대사 시간에 단순히 그냥 몇 자 뭐 5.18 강조 민주화운동 이렇게 해서 몇 자 공부한 게 전부였죠. 그리고 점점 대학교 들어와서도 뭐 전공 학문에 치여 사느라 뭐 이거 역사에 대한 공부나 뭐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 대한 공부나 공부를 할 그런 틈도 없었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좀 안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좀 사회랑 역사랑 뭐 저의 지금 이 시점이랑 많이 멀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지금 20대들은 더더욱 저 때보다 더 그럴 것 같은데
저 때조차도 취업 준비에 치여 살아서 무작정 그냥 취업 준비에만 목을 매고 아니면은 정말 자신의 그런 역할이나 이런 거를 잊은 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조차 우리 대학생들의 모습이 좀 더더욱 덜 하면 덜했지 더 그랬던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우리가 이어나가는 후손으로서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를 발자취를 밟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발자취를 제대로 잘 밟아줘야 다음 누군가 따라올 때 그 발자취를 똑같이 잘 밟아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길을 잃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라고 해요. 어디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숲이 우거지고 길이 안 나 있어도 누군가 그 앞을 갔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길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헤쳐나가고 내가 개척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모든 그 시간들을 내가 혼자 힘들게 개척해 나갈 수 있진 않잖아요. 그러기에 누군가 먼저 잘 앞서 나간 사람들이 잘 길을 만들어주고 다음 따라올 사람들한테 길을 잘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조금 이분들이 편하게 이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역사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름 제가 좀 국사 선생님이 된 느낌인데 제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도 많았었고 굉장히 좀 그냥 조선 왕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모든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가 학창 시절 때는 그냥 단순히 국사나 근현대사를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 때도 딱히 뭐 역사에 대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저희 전공 학문에 잠깐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교양에 대한 수업에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게 있다면 그런 거 보면서 좀 약간 접했던 것 같은데 지금조차도 그러고 나서 뭐 잠깐 고시 공부했을 때 그때 역사에 대한 공부를 좀 배울 기회가 또 있었죠. 근데 그때는 공부에 대한 그런 거라서 통론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지엽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뭐 빗살무늬 토기가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 발굴됐나 뭐 이런 것들 약간 너무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어느 왕 때 어느 제도가 있었고 어느 뭐 왕이 어떻게 뭐 제도를 만들어서 이때 어떤 식으로 정책을 폈고 이런 것들로만 공부를 했지 근시안적인 공부만 했지 이렇게 좀 넓게 바라보고 깊게 바라보는 공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북킹 정치 방송을 또 하잖아요. 강민선의 북킹 정치. 강민선이 아니죠. 김갑수 선생님의 북킹 정치 방송을 같이 하는데 김갑수 선생님을 통해서 좀 역사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게 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방송하시기 전에 그 텍스트 본문을 좀 보내주시는데 엄청 많아요. 막 한 번은 50장 넘게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방송하기 전에 뭐든지 다 통독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어느 고3 때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면서 다시 새롭게 아는 부분도 있고 내가 이만큼 알았던 거를 이만큼 알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킹정치 방송을 통해서 저 또한 방송을 하는 진행자뿐만 아니라 수험자의 입장이 돼서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5.18에 관한 영화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참 귀엽죠? 네. 노래가 상큼하고 뭔가 이러면 우울한 날씨, 우울한 기분이라도 한층 더 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상큼하게 노래로 우울한 날씨에
업된 기분을 좀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5.18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나는 5.18에 관한 영화, 왠지 제가 생각하는 영화일 것 같기도 한데, 영화 26년과 영화 화려한 휴가, 5.18에 관한 영화를 좀 그래도 나름 신랄하게 다뤘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근데 그 전에 영화 5.18에 관한 영화는 참 많이 나왔었어요. 가장 먼저 나왔던 그 부활의 노래라는 영화가 광주행정을 최초로 다룬 극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80년 광주 진실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으로서 이 부활의 노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뭔가 그때 당시 항쟁을 전후해서 들불야학을 주도했던 그런 실존 인물들을 소재로 이 영화를 만들었던 영화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하사탕도 그 광주 민주화운동 영화를 그 관계된 사건을 짧게라도 담았었죠. 그래서 그때 광주에서의 사건으로 인생이 되돌릴 수 없이 파탄난 한 사내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박하사탕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그 주인공 자체가 그 시대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좀 보여주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꽃잎도 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뤘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있어서 많은 그 추억이나 좀 기억에 남는 영화 5.18에 관한 영화는 화려한 휴가, 그리고 지난해에 개봉된 영화죠. 영화 26년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그때 영화 26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아한수다 때, 목요일 우아한수다 방송할 때 여러분들과 영화 26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영화 26년을 제가 보고 나서 가장 느낀 것은, 저는 그 영화 초반에 나왔던 만화 작품 있잖아요. 강풀 만화가가 원작으로 그렸던 만화 작품에서 정말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영화 26년을 보기 전에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 그리고 단순히 그냥 글로만 영화가 아니죠.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영화 26년에서는 그 모든 사실을 좀 너무, 심지어 저는 그 만화보다 그 다음 만화 나오고 나서 그 진짜 영화 전개보다는 그 만화가 더 저에게는 좀 가슴을 애리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도 무섭고 정말 저때 저런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저것을 실제로 겪었다면, 저런 아픔을 실제로 겪은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다면 어떤 마음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영화 26년 통해서 많이 다시 간접적으로 저도 전에 받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화려한 휴가 자체도 그날의 작전명을 화려한 휴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 이 윤상원 열사라는 그 영화에서 이 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김상경이 강민우라고 열연을 펼친 그 배역이 윤상원 열사, 죄송합니다. 윤상원 열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김상경의 역할에서도 많은 그 5.18의 아픔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화려한 휴가도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 단체로 학생들이 관람을 하러 목소리가 왜 이러죠? 네. 단체로 관람을 왔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막 영화 시작하기 전에는 막 웃고 떠들고 이러다가 영화가 시작할 때쯤도 그냥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았어요. 중학생들인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영화 중반쯤 가다 보니까 점점 조용해지더니 거의 영화 후반쯤 가다 보니까 눈시를 붉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도 지금 어려서 그렇고 아무것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순수한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대로 된 역사와 제대로 된 교육을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26년간 화려한 휴가를 보면서 참 관점이 다르죠. 이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군인들의 입장에서 영화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이 영화 26년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족들의 입장에서 영화를 그렸다면 화려한 휴가는 좀 그때 당시에 계엄군으로 활동했던 군인들의 입장에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군인들의 모습에서 본 화려한 휴가 때 모습에서 본 그런 시민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이고 더 마음이 와닿을 수도 있었던 이유는 참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정경으로 활동했던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당시 정경으로 활동했던 그 주인공이 회상을 하는데 비정규직을 철폐해달라 이러면서 뭐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시고 시위를 하시고 집회를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정경들은 밀고 밀치고 짓밟고 그렇게 되죠. 자신의 어머니뻘이 된 그런 분인데도 근데도 그 어머니뻘인 분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밀치고 짓밟고 했던 무자비한 정경들일지라도 쉬는 그 시간에 밤에 자신의 아들 같다며 도시락을 갖다 줬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서 그런 장면들을 회상하는 그 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 정경들이나 의경들의 모습에서 얼마나 그분들도 첩첩하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다 살아가는 그런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나 그 감정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걸 느끼지 않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그 본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마음도 이 영화에서 화려한 휴가나 26년에서 좀 많이 보여줬던 게 아닐까 싶어요. 26년 자체도 그 배우분의 성함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께서 계엄군 당시 군인으로 활동했던 그래서 자신의 친구가 처절하게 잔인해져 가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몸서리치면서 그리고 자신조차도 그 순간에 너무 잔인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군인에서 나와서 유족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그 작전을 펼치는 모습인데 참 어느 입장에 있을지라도 그 아픔, 그 시대의 아픔은 누구나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굉장히 이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가장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당시 그때 전두환 역으로 나왔던 그 배역인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뭐 나에 대해 겪어보지도 않고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어쨌든 겪어봤던 그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만큼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식과 제대로 된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역할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욱더 이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화 또 5월이라는 영화에서 5월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것도 광주의 1980년 5월 어느 날에 다큐멘터리식으로 영화를 다룬 독립영화예요. 그래서 이 5.18 이후 지우지 못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룬 내용인데 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는 각색된 거고 좀 약간 허구적인 영화가 보면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 허구적인 그런 요소들을 좀 집어넣게 되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정말 이 아픔을 갖고 있는 유족들의 모습을 실제로 찍고 실제로 방영한 거잖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항상 이 가슴 한 부분이 뻥 뚫린 채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 가슴에 이런 아픔이 있어서 큰 구멍이 하나 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힘겹게 아픔을 갖고 힘겨운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 5월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5월 21일이 돼서 5.18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가슴 벅찬 역사가 어떻게 보면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아픔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 참 암담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하나 더 듣고 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신청곡입니다. JK 김동욱의